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고리 2호기가 설계 수명 40년을 다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한 윤석열 정부가 고리 원전의 수명 연장을 넘어 핵폐기물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고리 원전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많죠. 원전에 있으면은. 한다 하는 것도 불안고 안 한다 하는 것도 불안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딴 데로 다 가버리겠죠. 온전 불안 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지킵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문제, 지역민들의 반발과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현 상황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고리 원전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요. 교수님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리 원전은 지금 크게 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임시로 건식 저장 시설에 해서 처분하겠다고 저장 시설을 일단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원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대 밀집 지역이 우리 고리에 있는 고리 원전입니다. 한 8, 9개가 울산까지 합쳐서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 전만 해도 고리 1호기, 2호기, 3, 4호기까지를 내년, 후내년에 다 이게 완료가 되면 함께 원전 해체를 하겠다고 한수원이 했어요. 그리고 원안위도 내서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는 친원전을 강조한다면서 오히려 한수원이 그 눈치를 보고 거꾸로 동시 해체를 동시 수명 연장으로 지금 바꾼 상황이고요. 하나 더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영구 처분장을 해서 10,000년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처분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4, 50년 해도 안 되니까 일단 고리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임시로라도 안에 수조에 있는 고준위 방패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를 한 3, 40년 하자는 핵심에 그걸 놔두면 이제 영구 핵 폐기장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주민과 또 정부와 또 주민 안에서도 시민들하고 차이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규정을 짓자 하는 게 지금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고준위 특별법인데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듣기에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법이 세 분이 이제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2021년 아마 9월달 정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를 했고 작년 8월달에 아마 동시에 이인선 의원하고 국민의힘에 그다음 김영식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 법률 안에 어떤 명칭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부산 지역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이런 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원전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처리 가능한 그런 팩트가 확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특별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별법에 앞서서 이제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이 원전의 운영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경 30km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경 30km 되면은 부산, 울산 시민 한 4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이 실제 주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현장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저거 에너지는 원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동을 했으면 좋겠어 묻는 것보다 묻어보면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땅 속에서
저게 흘러가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라 그게. 지금 당장 고리원전 1억이 지금 폐로됐잖아요. 2억이 폐로, 3억이 폐로된다고 해서 그 원전에 있는 핵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더 불안한 거죠. 가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저희들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딴 데로 다 가버리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음의 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하고만 협의가 된다면은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은 뭐 어느 지역에서든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많죠. 전기료가 올라도 괜찮은데 안전을 위해서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를 한다면 불안감 누구나 다 있지요. 터지든 뭐 어떤 그 방사능에 대해서 나오면 다 좋을 거 하나도 없지요. 이미지가 전부 원자력 때문에 이 이미지가 좀 나빠지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규탄한다. 한수원의 몰상식한 업무 추진에 우리 장안읍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온전 불안 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유효기 수명 연장이나 고존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술로 그 시설을 하든지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수용성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여야 이런 그 어떤 수명 연장이나 고존이 폐기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저장 시설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임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면은 다 납득은 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1km 이격되느냐, 2km 이격되느냐, 5km 이격되느냐, 10km 이격되느냐. 그거 이격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공통으로 저기서 느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 거리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공통으로 존재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수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몇천억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 돈이 미치는 어떤 혜택의 범위 안에서 많이 받을수록 그래도 이해한다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사실관계를 진짜 이렇게 누군가 호도하고 있지 않냐. 원래는 원전을 할 때 5에서 10km 정도를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늘 고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돈을 주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특히 후쿠시마 있고 나서 30km 안에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했는데 실질적으로 30km 같으면 지금 안에 본 거 있는 분들은 5km, 10km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0km까지 치면은 부산, 울산, 경남하면 거의 한 400만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타바라고 하는 정이 지금 기장군하고 같은 건데 그 전에까지는 원전이 가동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부었어요. 똑같은 방식을 우리는 일본에서 잘못된 걸 배웠거든요. 다른 외국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 원전을 계속 돌리는 식으로는 안 합니다. 지역에. 지역 경제가 오로지 한수원과 같이 도쿄 전력에 종속되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정말 잘 모르는 이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자면 뭐 원전이 당장 없어지면 전기료가 뭐 확 뛰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이 신고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기요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리가 65만 킬로와트, 고리 하나 없앤 이유가 59만 킬로와트인데 지금 신고리 3, 4, 5기 가동되고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140만 킬로와트예요. 65kg짜리 한 명 나가고 140kg가 지금 들어오는데 65kg 되는 65kW, 65만 킬로와트는 미미한 것이죠. 일단 그 고리 원전 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만나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인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건식 저장 시설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시 저장 수조에 들어가 있던 해결료를 이제 꺼내서 이제 드라이 캐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 또는 뭐 철제로 되어 있는 어떤 캐니스터에다가 넣고 밀봉한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구조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그러한 이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원자력 발전소의 여러 이제 시설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진 설계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건설하려고 하는 건식 저장 시설 역시도 진도 7.0의 지진에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건식 저장 시설의 어떤 내진성 같은 경우에 또한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일례로 예전에 2011년경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가 진도가 9.0 가까이 되었었는데,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에 있던 건식 저장 시설은 그 구조적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전문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임시 저장 시설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술을 그렇게 맹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오류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노원전의 안전성이 기계는 돌아간다 하지만 지진이라든가 또는 준전시 테러의 문제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원전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쓰나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일본은. 쓰나미가 오기 위해서는 도쿄전력이 쓰나미 원전 사고 나기 3년 전에 도쿄전력에서 자체 조사를 하니까 쓰나미가 13m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0.1%가 나왔어요. 0.1%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원전이 사고 날 확률이 1억 분의 1이니 1000만 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0.1, 1000분의 1의 확률은 엄청 큰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쓰나미가 나와서 안 된 이유가, 일본은 우리 전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뭐 물에 침수가 돼도 전력은 절대 블랙아웃이 안 된다. 이러다가 호되게 단 것이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재해에 안전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고리 2호기가 4월 8일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이 고리 2호기가 가동이 중단이 되면 한 해 한 1조 5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식 저장 시설 건립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예컨대 고리 2호기를 가동 중단을 해가지고 멈춰서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폐 연료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동을 10년간 하게 되면 그만큼 폐 연료봉이 생겨요. 그럼 지금 안 그래도 2031년에 이제 고리는 이렇게 가득 포화 상태로 간다는데, 당연히 10년을 더 돌리면 그 포화 상태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2027년 정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포화 상태가 빨리 오면 우리가 지금 건식 저장 시설이든 뭐든 그런 데 대한 의사결정도 정말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 명백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계산을 안 넣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가동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에 데이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까 같이 그때는 우리가 반대했어요. 30년 걸 10년 더 얘네가 40년 쓰다가 또 10년 한다 해서 부산에 그때는 여야 없이 반대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거기를 연구 정지를 시켰는데, 그때 2007년도에 정지하기 전에 10년 수명 연장하면 이익이 2,368억이라 그랬어요. 중단시키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일에 이걸 계속 더 돌렸으면은 사후 처리 비용 상승하고 이용률 저하로 3,397억이 손해가 본다고 국회에서 예산처에서 결과가 나오고 언론에 전부 2022년 4월 달에 다 났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교수님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수원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한다거나 혹은 뭐 처분을 하는 그러한 시설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는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것들은 이제 임시 저장 수조에 다 저장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경수로 해결료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중수로 해결료 같은 것은 이제 그 건식 저장 시설에 지금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이제 그 건식 저장 시설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용 해결료를 임시 수조에서 꺼내서 그 부지 안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장거리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는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같은 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핵연료, 폐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하는 거다. 이동하면 불안해진다. 저는 이게 만약에 전제가 돼버리면 원전 안고 있는 지역은 꼼짝없이 그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그렇게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가져가서 몇 개 지어서 우리 부담 좀 덜어달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 제가 수도권 의원들 우리 해드리고 싶어.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그거 옮기는 과정에 사고 날 수 있고 안 된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노예 계약 같은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핵 폐기물을 장거리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게 장점이다. 그런데 이거는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그런 산업계나 그리고 또는 원전 관련 친원전 학자라든가 그리고 또는 지역에서 나는 전력을 50% 이상 땡겨 쓰고 있는 수도권의 지자체 입장에서 그거는 장점이 되겠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우려하는 부분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가요? 2022년 9월 달에 불경 주민 대상으로 1,500명 대상으로 유무선으로 전화한 조사 결과 그게 가장 거의 최근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더라도 핵 폐기물의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압도적으로 61%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한 34% 정도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저장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식에 좀 괴리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핵폐기물 원전 부지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이격, 그러니까 고려원전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 지자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남, 거제, 하동, 통영 뭐 이런 지역들은 대단히 좀 그 반대 의사가 낮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려원전에 가까이 가는 근데 해운대라든지 금정, 기장 이런 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네.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측 반응은 어떤지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수명 연장 반대한다. 폐기장 반대한다. 부산 우리 여기 수명 연장 반대. 폐기장 건설 반대. 이번 챌린지는 총 161개 단체가 함께 시작하고 있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고리 2호기 노원전과 그리고 또 핵폐기장 건설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안전에 그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노원전이 이제 운영해 오다가 지진과 해일 여파로 현재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태풍 북상과 지진이 가장 작고 그리고 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는 대로 하늘이 두 쪽마다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수면 연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든지. 고리 여기 이 노원전의 수명 연장과 특히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하고 주민 의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를 넘어서서 불경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를
좀 앞으로 좀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전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뭐 에너지 이야기, 뭐 환경, 안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자꾸 정치 쪽으로 쏠려가고 있거든요. 이 원전 이야기는 왜 이렇게 정치 쪽으로 이건 당연히 몰려갈까요? 정치죠.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야기한 게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원전 마피아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원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니고 가져가야 될 가치의 몫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산업계나 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시민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공공재로서 공통적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규제기관으로서 이 정부가 명확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판단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핵발전은 중앙 집중적인 그 에너지 전력 생산 구조거든요. 그 모든 결정을 중앙에서 해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지방이 끼어들 틈이 없고 지자체가 오로지 원전이 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 수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너지라 하는 것은 지역 따라서 지역에서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를 포괄해서 우리는 원전 문제가 단순하게 뭐 정치적인 논란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부에 강하게 반발도 해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한 저는 봤을 때 우리 자결적인 자주권적인 또는 할 수 없이 내 우리 자구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 또 정부 또 기관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뭐 정부나 기관들은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는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고리 2호기가 수명 재연장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물 또 부지 저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생산에서 원전을 줄이고 오래된 원전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 안전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그래 그때 우리가 참 좀 제대로 할 걸 하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은 효율의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 나아가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명 연장을 할 것이냐 저장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원전 위험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두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